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코너로요. 지금 대한민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좀 갖고 계신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이 좀 파헤쳐보는 라이브 토크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5일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요, 1억 4천만 원. 1억 4천이요? 네. 덩달아 이 알트코인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전문가 김승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번 주 그 암호화폐 시장을 저희가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 네. 어떻게 보면 천당과 좀 지옥을 왔다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네. 12월 3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30분 만에 한 30% 정도가 엄청 빠지기도 급락했죠. 했고 네.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좀 다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금방 회복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앞서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10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지 이런 암호화폐가 많은 분들에게 더 뜨거운 감자가 된 게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죠. 교수님 먼저 이 계엄령 당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폭으로 급락은 했지만 김진호 아나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일시적이었고 반면에 같은 시각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코인런, 그러니까 일시에 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라든가 업비트의 시스템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혼란을 좀 증폭시켰었는데요. 또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더라. 한국 거래소에 가서 코인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또 매수 주문이 네.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다시 원래대로 가격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와 우리나라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좀 김치 프리미엄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근데 교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국가의 좀 안보 위기가 닥치거나 뭔가 좀 적신호가 켜졌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또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인데 반면에 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좀 값어치가 네.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이 떨어졌다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쯤 돼서 막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는 암호화폐도 안전자산. 안전자산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것은 암호화폐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뭐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서비스 그러면 특정 지역에 특정 회사가 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네. 한 개의 회사가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보유하고만 있으면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누구든 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이요? 네, 그 얘기는 1억 명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네. 얘기고요. 그 1억 명은 한국에만 국한돼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요인에서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금과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유통될 수 네. 있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제 알트코인 ETF 승인 신청이 확대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TF를 승인한다는 거 역시 좀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ETF를 승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시장에 정보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이걸 봅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에 제대로 된 정보가 공급돼야 그걸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이미 비트코인은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ETF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에 관심은 있지만 아무래도 좀 겁이 나기도 하고 좀 잘 몰라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갖고 있지는 않고 네. ETF만 좀 이제 꾸준히 좀 사는 편이란 말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도 되나 싶기도 한데. 뭔데요? 교수님께서는 좀 이 그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 나올 때마다 작가님들하고 네. 이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래도 이 질문은 항상 나옵니다. 아, 네. 네. 뭐 갖고 있고요. 뭐 네.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서. 그런데 만약에 ETF가 승인된다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래요. 구매하고 판매하실 네. 수 있을 겁니다. 접근이 좀 더 쉬워지는군요. 그렇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10만 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강의 시간에도 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주는 그 그래프가 있는데 네. 예전에 비트코인이 가장 논란이 됐을 때가 모 프로그램에서 전직 장관님들 또 현직 어떤 네, 기억납니다. 가상자산하는 네. 그런 토론회를 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조금 있으면 이거 휴지 조각 된다라고는 했지만 네. 사실 전체 그래프를 놓고 보면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펀더멘털이 어느 정도 튼튼하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앞으로도 그 우상향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좀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좀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실 때 비트코인을 자꾸 떠올리세요. 그런데 사실은 암호화폐 생태계가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할 거다. 생태계가 더 확장될 거다. 네. 이 인식을 심어준 건 2세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알트코인. 네, 그렇죠. 네. 이 이더리움은 화폐기도 합니다만 네. 어떤 기능을 추가시켰냐 하면 앱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추가시켜놨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있었군요. 네, 그런데 재미난 건 네. 이더리움의 앱을 만드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뭐 게임 앱이든 무슨 앱이든 만들면 우리가 보통 앱 보면 게임 앱 같은 경우에 아이템 구매할 때 원화로 구매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더리움을 이용해서 앱을 만들면 아이템 구매할 때 이더리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종 앱들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템 구매할 때 전부 다 이더리움을 쓴다라 그러면 네. 이더리움의 활용처는 자꾸 늘어나죠. 같이 이러면서 늘어나고. 그렇죠. 네. 이러면서 생태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화폐가 아니고 생태계가 더 확장될 수도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 때문에 투자가 선순환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이라도. 아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생태계가 확장되고 성장하면서 그 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번 10만 달러 돌파에 좀 중요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네. 트럼프 그렇죠. 당선자죠. 미국의 영향이 네, 크겠죠. 일단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나는 친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폴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굉장히 유명한 네. 사람인데 이분을 지금 SEC 위원장으로 오.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SEC 위원장이 굉장히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친암호화폐 인사가 위원장으로 오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사실 이게 대선이 치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 대선 당일까지만 해도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 45% 이상이 지금 올랐단 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취임하면 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주로 좀 어떤 정책을 네, 좀 펼칠 구체적으로.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은 사람들은 좀 반신반의했었거든요. 저 뭐 선거용 립 서비스 아닌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보고 있으면 실제 요직에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인사들을 배치하고 네. 있습니다. 뭐 재무부 장관도 암호화폐 옹호론자고 지금 뭐 가상화폐 전담팀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친암호화폐 정책을 펴는 건 확실할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ETF 승인을 조금 확대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네. 그래도 뭐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음. 왜냐면은 이 암호화폐가 지금까지도 예상을 벗어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코인 리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코인 리플이 요즘 시장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 있거든요. 코인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등극을 했는데 이 리플이 급등세를 탔던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지금 이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현직 SEC 위원장이 게리 갠슬러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분은 암호화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리플은 증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었고 네. 리플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인단을 꾸려서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하고 싸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도 몇 차례 이겼고요. 그런데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1월에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그동안 싸워왔던 리플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겠구나. 이래서 리플이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또 혹시 어느 날 뭐 해킹이나 전산마비로 내 돈이 사라지면 어쩌나 이런 염려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아까 이더리움 얘기하면서 제가 앱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앱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실제로 암호화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처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많은 분들이 해킹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은행을 해킹한다. 그러면 특정 은행의 중앙 서버만 해킹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해킹한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전 세계 1억 명 이용자의 PC를 다 해킹해야 됩니다. 그건 어렵다. 그래서 불가능하네요, 거의.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암호화폐 전문가 김승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흥미롭게 들었어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